증인은 계엄 당시에 방첩사령관이었죠. 네. 방첩사령부는 예전에 보안대 기무사의 명칭이 변경된 부대로서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아 군 보안, 방첩, 수사, 정보업무들을 담당하죠. 네. 방첩사 참모장 이경민은 검찰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는데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은 저희들 군인들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의명입니다. 의명. 명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통상 그렇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훈련 시에는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훈련을 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동수사단에는 경찰, 군사경찰도 들어와서 합동수사단장의 통제를 받게 되고 합동수사본부에는 합동수사단 외에 합수정보처를 두어서 원래 방첩사 고유의 기능인 정보 보안,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일부 언론에서 방첩사가 대북 작전도 기획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6일 또 11월 30일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 장관이 계엄을 화제로 올리자 반대의 뜻을 표시한 바 있죠.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겠죠? 2024년 11월 6일, 그다음에 11월 30일.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 소신에 대하여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증인은 계엄 전날과 전전날, 그러니까 12월 1일, 2일 휴가를 신청했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 장관이 이 휴가를 허락하자 계엄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휴가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는 실제로 장관님 병간호 때문에 휴가 갔다 오셨죠? 네, 실제로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이 사건 계엄 발령 전날까지 증인은 휴가를 가고 또 방첩처장은 8168 부대를 지휘하며 계엄 발령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요 주기자인데 12월 1일에 폴란드로 출장을 간 상태여서 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죠? 제 밑에 준장급 처장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 그 주에 폴란드로 출장을 간 사실이 맞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계엄 당일에 지휘관 화성회의 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또 수사단장을 맡을 장성을 포함한 다수의 영해 거주자들이 정상 퇴근해서 쉬고 있다가 급히 연락을 받아 부대에 도착하는 데만 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도저히 미리 준비된 계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방장관께서 주관하시는 전군 주요 지휘관 군인들 말로는 VTC 화상회의라고 하는데 그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쉽게 말하면 기술자가 다 퇴근해 버려 가지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 화상회의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예. 일단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증인은 예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해해야죠. 평소 훈련한 대로 합니다. 예. 예규에 따른 조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준비와 그에 부속된 시설 점검 이와 같은 일이죠. 주 비상계엄이 걸렸을 때 전시 초기에 해야 되는 주요 임무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규에 따른 조치는 군대의 특성상 무조건 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령관이나 간부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은 아니죠. 그것은 자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훈련한 대로 군인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되도록 말을 아꼈는데 다만 부하들은 증인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방첩사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2시 첫 번째입니다. 22시 40분에서 22시 50분쯤에 영해 거주자 비상 소집이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사람들은 일반 전투 부대와 다르기 때문에 서울 시내, 경기도 곳곳에 흩어져서 삽니다. 방첩사 사람들이 영해 거주자 비상 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그 다음 날 새벽 1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첩사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지시나 전파들이 문서화되지 않고 다 구두로 전파됐습니다. 더군다나 녹음 기능이 근본적으로 없는 비어폰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지시와 전파된 내용들의 정확한 워딩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군인입니다. 구두로 지시되고 전파된 사항에 더하여 평상시에 훈련하고 평상시에 작전 계획에 있고 평상시에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이 다 혼재가 됩니다.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 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 행동에 밴 어떤 습관인지 이런 것들이 다 혼조가 돼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세부적인 워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하게 엄격하게 따져봐야지 이해아니하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